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종욱의 법대로 8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가 강복절이었죠. 80주년 강복절이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국민임명식 보셨어요? TV로. 저는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첨불에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지만은 뭐 지금 폭이면 폭우에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 것도 있고 이 무슨 뭐 사실 그 선출직이 무슨 임명식을 합니까? 예. 문재인 때도 안 했어요. 문재인 때도 이 조기 대선으로 했지만은 문재인 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정통성, 그 취약점, 본인의 정권의 정통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지층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가장 정말 이해가 안 된 것이 왜 국민 80명에게 자기가 임명장을 받아요? 80이라는 숫자가 자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 강북 80주년이잖아요. 강북 80주년이면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그 헌신을 한 분들이 80명의 국민에게 이렇게 어떤 감사장을 받거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80이라는 숫자와 이재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강복절 80주년 강복절을 그냥 이 절취한 거죠. 절취를 해서 자기 이름 앞에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목적이 또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저도 어제요. 네. 폭우가 내리기를 얼마나 빌었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라도 정말 예, 취소가 너무 황당한 행사라서. 근데 이거 원래 폭우 피해자도 많아요. 아직도. 그럼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돈을 수백억 들여서 네. 이런 그 쇼를 하는 게 저는 뭐 말도 안 되는데 네. 결국 자기가 취약한 정통성 요거를 좀 보완해 보자. 예,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이 내를 빛의 혁명 이래서 그 국민이 내를 선택해서 임명해 줬다. 광복 80주년 이런 데 그 정통성을 좀 보완해 보자. 이런 데 그 취지로는 보여요.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우리나라 전체 역사로 보면요 돌연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승만 건국,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부국, 그리고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까지는 제가 민주화, 민주화,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민주화도 없어. 그다음에 뭐 산업화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돌연변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니까 조금 이게 나폴레옹도 그랬거든. 황제가 될 때 대관식을 통해서 내가 이게 정통성을 좀 확보해 보자. 이런 게 저는 의도인데 그 의도가 실패로 끝났다 봐요. 그렇죠. 그 히틀러도 뭐 강장에서 뭐 저 했다고 하대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결국은 강복절을 완전히 자기 사유화를 한 겁니다. 그 80주년 특히 뜻깊은 80주년을 어떻게 보면은 그 훼손을 해버린 80주년 의미를 훼손해버린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이 강복절 사유화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이 조국 윤미향 사면한 거예요. 특히 윤미향을 강복절에 사면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당의 천하람 의원을 별로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천하람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건 어린이날 누구죠? 조두순. 조두순을 사면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랬는데 조국하고 윤미향 사면한 진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 명 한 명 따로 봐야 되는데 윤미향부터 한번 먼저 보면요. 저는 이상한 게 그 윤미향 사면하기 직전에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용수 맞아요. 할머니까지도. 이거는 폭로한 할머니까지도. 지킬은 하이드처럼 낮에는 그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처럼 이게 정신이 분열되듯이. 이재명이가 지금 제정신인가? 지킬은 하이드 정권이네.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 존경하는 것처럼 피해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때 이런 말이 기억나잖아.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뭐 그 이야기 했어요.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대놈이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럼 윤미향은 이용수 할머니가 볼 때는 대놈이잖아. 근데 윤미향은요. 진짜 이재명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 옛날에 그 1심에서 벌금 1,500으로 무죄 많이 넣었잖아. 근데 윤미향이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의심에 미안합니다 이랬거든.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것 때문에 왜 남편도 엄청 잡하잖아요. 김삼석. 그리고
일본의 그 민단 행사 안 가고 조총련 행사 간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하고 이제 그 코드가 맞는 거야. 그래서 윤미향은 사면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용수 할머니는 또 이게 달려야 되잖아. 양쪽 다. 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옛날 이 말했잖아, 이재명이가. 중국에도 쇄쇄, 대만도 쇄쇄. 근데 대만을 침략하면 한쪽은 쇄쇄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용수 할머니도 쇄쇄, 그다음에 윤미향도 쇄쇄. 이게 저는 정신분열자로 봐요. 근데 그 제가 서종국 TV에서 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김삼석이 경기 동부연합의 간부를 지냈죠. 그 완전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의 간부를 지냈는데 지금 민노총을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양경수 위원장. 예, 맞습니다. 양경수 위원장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노총이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와요. 윤미향에 대해서는. 워낙 이 같은 그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김삼석이 이 경기 동부연합의 간부를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양경수하고도 알 거거든요. 양경수는 또 그거잖아요. 그 통진당 이석기의 그 외대 용인 분교 그 후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을 해서 윤미향을 사면을 한 것이 민노총 압박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 이번에 김진욱 씨라고요. 아, 김진욱 그렇죠. 옛날에 그 백종선이가 수행비서 하다가 이번에 2014년부터 김진욱이 하는데 이 자각이 그 이번에 내정됐다가 총리실에 갑자기 당일날 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진욱 씨가 원래 정당이 국장을 했는데 그 국장이 뭐냐면 대외협력이라는 노동협력, 민노총하고 이제 연결체. 그게 김진욱 씨거든요. 그거하고도 그 충분히 민노총과 이재명이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김진욱 씨는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종의 그 대선 청구서다. 대선에서 자기가 이기는데 이재명이 이기는데 역할을 한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계속 청구서를 보내니까 이것을 8.15 강복절을 본인이 사유화해버리는 사면권도 사유화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조국에 대해서도 지금 조국이 이 사면이 되고 나니까 지금 벌써 SNS 활동을 시작을 해서 또 국민들을 짜증나게 해요. 그 조국도 그 조민도 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데 사실 윤미향 조국 두 사람은 그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을 그대로 지금 사면해 준 겁니다. 조국은 왜 사면해 주실까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텐데 정치적으로. 저는 이게 윤미향은요 좋아서 하고요. 조국은 떠밀려서 했다 봐요. 아, 윤미향은 좋아서 하고 조국은 떠밀려서 했다. 지금 일반적인 어떤 사람은 뭐 조국이도 이재명이 끌어안아서 같이 그 연대 관계로 가자. 뭐 이래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사면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마지막까지 안 해줄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재인까지 나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까지.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게 바보가 아닌데 조국 사면하면 역풍이 많이 분다. 그리고 이게 조국이가 합당할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경쟁 관계 된다고요. 그렇죠. 특히 호남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호남 지방선거에서 당장 뭐 경쟁이 되죠.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방선거에서 이 좌파가 두 세력이 나오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마 좌파 조국당하고 그 민주당은 연합공천할 겁니다. 연합공천하고 다만 이제 호남에서는 자기들끼리 패권 다툼을 하겠죠. 그렇죠. 아마 지역마다 전략이 나올 텐데 그래도 이게 제가 이재명이라도 이게 조국 흔쾌하게 안 해주고 싶을 거예요. 지지율이 5% 날아가잖아. 5%. 거기다가 이제 그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거기다가 이게 또 스포트라이트를 조국한테 많이 가잖아요. 가버리죠. 조국에 벌써 된장찌개 올린 거 된장찌개 올리고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원탁회의에 그 우리 백낙청, 그다음에 김상근 목사, 그다음에 함세웅 신부 이렇게 원로들, 거기다가 문재인까지 나섰잖아. 거기다가 이제 이때까지 신세진 게 있잖아요. 대선 때, 총선 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밀약설도 여전히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떠밀려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니들이 사실 사전에 밀약하지 않았느냐. 최강욱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 내에 사면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것은 결국은 조국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 좌파 진영 안에서 그렇게 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됐으니까 빨리 이것을 사면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떠민 것도
또민 것도 같이 동시에 작용을 했었다고 봅니다. 예. 예, 일단 강북절에 이 특사받은 이 사람들 외에 또 윤건영도 있고 뭐 백원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참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되는데 아마 그 이재명이 이번에 그렇게 약속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이번에는 내가 하면은 너무 표시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특사 이런 거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화영인데 대북선거 이화영이 옥중 메모를 냈어요. 옥중 메모에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화영이 반발을 해서 폭로를 할 수가 있다. 사면 안 해주면은 이 대북선거를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그런데 일단 이제 그 이화영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뭐 그전에는 자기 사면 해줘야 된다고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8.15 사면이 확정되고 나서 나온 것은 본인 포함 안 되는 걸로 확정되고 나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몸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김강민이 사면에 포함 안 돼서 실망이 크실 것 같았다. 조심스레 찾아뵈었는데 이외로 의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의연할까요 지금? 지금 이제 그 이화영의 변호인이 김광민이하고 예. 김현철이하고 둘인데요. 그렇죠. 김강민이 경기도의원인가요? 예. 예. 김현철이는 이제 그 민주당이 검찰 조작 특위위원입니다. 아, 예, 거기 들어가 있죠. 예, 예. 야, 예. 그 변호사가 변호사가 민주당에 그러니까 들어가 당 안에 들어가서 이화영하고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데. 예,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아마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사면이 어차피 6개 아니냐. 예. 이거 사면해도 또 이게 4개가 더 남잖아요. 자기 이제 혐의가 예. 이하영의 혐의가. 그럼 그걸로 또 영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이래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배상윤이가 8월달에 들어온다 하고 예. 배상윤이 인터뷰 했지 않냐. 예. 배상윤이 들어오면 예. 우리가 이제 그 검찰이 조작한 걸 밝혀내가지고 예, 예. 오히려 이제 검사를 처벌하고 예. 그래서 이게 재조사하면 재심을 해서 너 무죄 받고 그럼 이게 그 이재명도 뭐 부담 없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달랜 것 같아요. 배상윤이 달리기를 들어오면 했다. 재조사를 해서 예. 너기 그 무죄로 재심해 줄게.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화영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인데 예. 이화영이가 부르면요. 끝장납니다. 어차피 이화영은 무기징역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불어버리면. 그렇죠. 불으면 이재명이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누가 봐줘. 근데 7년 8개월에 네. 또 이게 4개 더 있잖아. 4개가 더 있죠. 그럼 혐의가. 이게 지금 나이로 보면 예. 무기징역이잖아. 사실. 무기징역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지는 못하면서 불겠다고 협박해서 사면을 받내야 돼. 이런 게 재수의 딜레마예요. 불면 예. 지도 죽어.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 불듯이 협박해서 양보를 얻어내잖아. 근데 그게 지금 쉽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4개 더 재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달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단독 방송했지만 배상윤이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는 이게 추석까지 예. 검찰청 없어져야 된다. 예, 예. 거기다가 민주당이 딜이 안 되니까 불구속을 해달라. 음. 근데 민주당이 누가 장담해줘? 예, 예, 들어오면 이게 바로 구속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쌍방울이 김성태 장 측과 연락이 된대. 예, 예. 예. 그래서 김성태 장 측이 배상윤한테 화를 냈대. 형님이라. 아니 형님 내용도 모르면서 왜 인터뷰 그래요? 형님 내가 우리 800만 불 준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S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네. 그때 대북 송금 사건은 그 배상윤이 자기가 그 아태평화위원회인가요? 거기 후원금 준 정도 김성태하고 같이 후원금 2, 3억 준 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800만 달러 가는 과정 그거 모르잖아요 배상윤이. 그러니까요. 예. 내용도 모르면서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이렇게 그 김성태 측에서 예. 배상윤한테 그 항의를 했다. 예, 예. 이런 이제 이야기 제가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진술 분복이 없어요. 예. 이게 좌파들이 왜곡이야. 김성태 회장 800만 불은 500은 스마트팜, 예. 300은 방북비, 예. 일관된 진술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자기한테 요구한 건 아니다. 예. 요렇게 인터뷰했거든. 그 뒤에 이재명이가 직접 한 건 아니지. 그건 예, 이화영 예. 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은 나중에 고맙다고 전화 왔잖아요. 예. 요걸 왜곡해서 김성태 회장이 번복한 것처럼 예. 이것도 전혀 아니다. 예.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상윤 입장에서는 지금 8월달에 들어오기 어려운 게 김성태 회장 측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 불구속해줄 딜할 민주당이 책임사에 없잖아.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검찰자가 없어지면 자기 전담팀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낫잖아요. 따라서 이게 좀 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상료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근데 배상료가 들어온든 안 들어온든 이게 검찰 조작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조작한 게 없어요. 예, 예. 이미 대법원까지 나오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그러니까 했죠. 이제 무리하게 어린애 얼레듯이 민주당에서 야 배상료 들어오면 해결된다. 김성태 번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심해가 해줄게. 검찰 공개해서 이렇게 달려는데 이게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못 간다 봐요. 성탄절까지 모르죠. 몇 달은 기다렸죠. 왜? 이완희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완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는 몇 달은 더 가도 이게 나중에 가면 이완희가 실망할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거지. 검찰 조작.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저는 아직도 이게 분다. 이하영의 입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살아있다 봐요. 지금 이게 달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 어린애 얼레듯이 야야 막 어린애 달래듯이 그런데 이완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자기도 대안이 없잖아. 불어버리면 끝나거든. 그렇죠. 칼은 칼집에 있어야지. 칼을 빼는 순간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더 갈 거예요. 뭐 성탄 가까이는. 그러나 그 언젠가는 이완희는 못 구해줍니다. 못 구해주면 이게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는 이제 배상윤 씨가 그 SBS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그때 뭐 라오스인가 뭐 거기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뭐 국경 지역에 있는데 8월 달에 귀국을 해서 뭐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뭐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는 민주당이 그때부터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 봐, 우리 관계 없다잖아 하는데 그 대북 송금이라는 게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대북 송금하고 그 배상윤의 대북 송금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그래서 김성태 쪽에서 배상윤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김성태가 최근에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재판을 받고 나서 김성태가 기자들한테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했다. 이재명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소통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하영의 전화기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대북 송금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이걸 한 2번을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진술이 번복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게 한 번은 중국의 심양에서 안부수하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완전히 스피커폰처럼 다 듣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인이 많아요. 그게 한 번. 그다음에 또 한 번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것도 이게 수행원들이 많아. 그것도 그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이완희가 그 옆에 있었고 김성태 장하고. 그렇죠. 따라서 이게 뭐 직접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관계되거나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 이 의미를 이야기했더니 이걸 마치 이게 뭐 번복한 것처럼 번복한 이렇게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죠. 번복된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관계자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쪽 관계자들도 번복한 게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게 재심이 되려면 지금 재심을 노리는 것 같은데 재심이 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신규성, 그다음에 명백성. 그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 해야 돼. 신규성과 명백성 두 가지가 돼야 이게 재심이 되는데 신규 증거도 없고 또 이게 명백하게 이재명이 무죄라는 이런 증거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상윤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보면은 민주당에서 내피셜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상윤이 아니라고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는 이게 재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배상윤도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럴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상료가 들어와도 이게 명백하게 이재명이 무죄라는 이런 진술이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다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다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들어봤자 이게 재심을 할 이런 이제 명백한 증거는 없다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화영이 조금 본인은 이제 재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정말 자폭할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그렇죠. 지금 이제 자기가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대북 송금 선고가 돼버리면 난감한 거죠. 그렇죠. 진짜 이재명이 중단되고 자기하고 김성태만 중형이 선고되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진짜 자기는 억울한 거야. 이 부분은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지 언제 끝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을 지금 몇 개나 주르륵 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그 이화영에 대해서 뭐 좀 또 접견을 갔다고 해요. 접견 예. 가가지고 또 아마 이제 달래기를 했을 텐데 이화영은 그전에 민주당이 접견 왔을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속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재명을 위해 대신해서 죄를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 벌을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김용도 있죠. 김용. 여기 이화영 먼저 예, 예. 두 가지 지금 이화영이가요 전북이 그 압류가 돼 있어요. 재산 추징금이. 추징금이 예. 공식적으로 이게 수입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 영치금은 누가 해주는지, 네. 또 여기 백정화 씨 부인 어떻게 생활하는지, 거기다가 그 내연내 문성옥 씨 있잖아. 예. 그것도 재판받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돈을 생활비를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쪽에 지원해주면 네. 이것도 이게 문제잖아. 문제가 커지죠. 요거 네. 감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한 게 변호사 대납. 네. 김현철은 민주당이 특이해 주잖아. 네. 다음에 무슨 공천 줄지. 김광민 도연이야. 예. 너 다음에 이게 군수 자리 하나 줄까? 예. 공천 대납 있잖아. 이게 예, 변호사비 대납이잖아. 지금 이재명한테 계속 변호사비를 좀 달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챙겨달라 그랬거든. 왜 맞아요. 부대변인 하나 안 주느냐. 예. 근데 김광민을 지금 지방선거잖아. 지금 도연이니까. 공천 주는지 안 주는지 봐야 되네. 더종 도연주도 문제고, 예. 아니면 이게 더종 시장이나 공천 주면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잖아요. 그렇죠. 김현철도 지금 이게 특이 들어 있거든요. 예. 요걸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변호사비 대납 자리 뭐 주느냐. 항상 자리 지금 13명 주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화영도 자기 변호사 챙겨달라 했잖아. 예. 그걸 이게 우리가 감시해야 돼요. 이화영이 그때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이 예. 그 면회 왔을 때 자기 변호사 좀 챙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변호사들에게 뭐 변호사비 돈을 주든지 아니 자리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은 지금까지 본인의 변호사들에게 5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지금 8개의 그 인사 청문회 없는 자리 막 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변호사뿐이 아니라 공범 변호사들도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많으니까. 예. 대통령 자리가 많잖아. 그럼요. 그럼 이게 뭐 공기업이든 뭐 자리 공천 많으니까. 많죠. 챙겨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김용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다시 정말 이게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입법부에서 사법부 대법원을 향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라. 이번에 또 했어요. 또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김용희가 진짜 골치 아프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이하고 김용은 좀 다른 게 이화영은 이재명과 공범이고 지금 재판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김용은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공범은 아닌데 그 돈이 네. 이재명 캠프에 써가지고 네. 추징이 돼 있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옛날에 자기가 공식 인정한 정진상과 김용희 복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그 유동규 씨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특권이라고 하려면은 뭐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용희가 만약에 무죄로 파기환송이 안 되면 골치 아픈 게 일단 추징금을 누가 낼 건지 그렇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예. 김용희 못 참거든요. 이화영이는 돈이 없어요. 예. 추징 안 내대 없어도 배째라. 추징 안 내면 그만이야. 안 내면 전직 대통령 많잖아. 그렇죠. 전두환도 안 냈잖아요. 예. 근데 김용은 안 낼 수가 없어. 왜? 여의도 집이 압류돼 있어요. 집이 압류돼 있어요. 이화영은 압류는 돼도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돼. 신고 재산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김용 입장에서는 이게 추징금을 보전해 주라. 압류되면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프고 거기다가 이제 그 수혜자가 이재명이니까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대가 이게 사면이 어렵거든요. 무죄 사면해 주는 게 어려울 겁니다. 복심이고 그렇죠. 또 이게 수혜자고 그러면 이제 그 김용희가 진짜 입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이화영보다 100배다 봐요. 이화영보다 김용의 입이 더 왜? 빨리 보세요. 열린다. 이화영은 입을 열면 지도 무기 죽죠. 같이 죽죠. 지도 7년 8개월 살고 재판 6개잖아. 김용희는 입 열면 피해보는 게 뭐죠? 자기는 오히려 자기가 새로 피해볼 게 없잖아. 자기가 유례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게 더 나빠질 게 없죠. 입 열어도.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썼다. 이게 재판은 끝났으니까 더 좋아질 건 아니지만 배신자라고 욕은 묻겠지만 추가 피해가 없잖아. 추가 피해가 없네. 근데 이화영은 입을 열면 자기부터 죽어. 그러니까 저는 이화영은 이게 고민이 엄청 많을 거야. 불면 나도 이게 포기해야 돼. 왜? 이재명 정권부터 이게 안 봐주잖아. 근데 김용은 처벌 다 받았어. 낼 거 다 압류돼 있어. 입 열면
욕만 얻어먹지 배신자로 자기가 더 처벌될 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저는 김용희가 훨씬 더 입을 열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으로서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보더라고 민주당 패널이 이화영은 입 못 연대. 입 여는 순간 지가 무진영인데 이렇게 봐요. 그런데 김용은 입 열면 어떡해요? 아무 피해 없지. 이게 진짜 심각한 사안이에요. 어쨌든 지금 그 8.15 강복절을 그 이재명이 완전히 사유화해가지고 사유화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국민 임명식인가 뭐 이런 걸 행사를 열었는데 정말 이 국민 화합을 위한다고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완전히 국민이 반쪽 난 거를 그대로 노출을 시켰어요. 뭐 국민의힘도 거기 참석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시도지사들도 참석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화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부작용도 반작용도 있다는 것을 일부에서 살펴드렸고 2부는 그러므로 해서 지금 그 조국이 등장을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좌파가 찢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그 내용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